콩을 물에 잘 불려서 맷돌이나 믹서에 간 다음 잘 갈린 콩을 끓여줍니다. 그렇게 끓여진 콩물을 무명천으로 쭉 짜내어 콩물과 비지를 구분해줍니다. 그리고 콩물에 간수를 넣어주면 서서히 응고가 되며 물컹물컹한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순두부를 다시 무명천이 깔린 네모난 틀에 넣고 뚜껑을 닫고 무거운 곳으로 눌러 물기를 빼주면 탱글탱글한 두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처음 개발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168년경에 이미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식재료 두부. 그런데 세계 1위 두부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품 브랜드 풀무원입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기농을 시작한 풀무원 농장과 두부와 김치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풀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4년) 평안남도 중화군 상원명 번동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원낙범 김승수의 가정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원경선. 훗날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두부로 세계를 정복한 우리나라 식품 브랜드 풀무원의 정신적 뿌리인 풀무원 농장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청년 시기 경선은 토목공사를 따오는 사업을 하기도 했으며 1949년에는 경기도 부천에 자리를 잡고 농사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경선은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고민 끝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아갈 터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자는 원칙으로 세워진 공동체. 경선은 고아들과 농마주의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농장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55년 경기도 부천 소사에 세워진 것이 바로 풀무원 공동체입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거나 녹이기 위해 화덕에 뜨거운 고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풀무질이라고 하는데, 가난하고 일 없는 사람도 풀무질을 하여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풀무원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경선은 풀무원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풀무원 농장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975년 당시 농업은 증산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전 농토에서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경선은 일본의 농업잡지 애농을 통해 유기농을 처음 접했고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러던 1976년 풀무원 공동체는 경기도 양주로 농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농약과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손으로 벌레를 잡는 등 국내 최초로 유기농 농사에 도전하게 됩니다. 경선은 국내 최초 유기농 단체인 정농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해충으로 인해 채소들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벼는 이삭조차 피지 못하는 그야말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선은 포기하지 않고 자연 퇴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유기농을 도입한 지 3년 만에 땅이 살아나면서 수확량이 점차 늘어가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선이 유기농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에 경선은 유기농을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UN 글로벌 500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사람들, 주로 서울의 주부들이 양주에 있는 풀무원 농장으로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경선의 아들 혜영이었습니다. 혜영은 유기농의 가치를 상품화한다면 이 좋은 것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1년 혜영은 서울 압구정동에 풀무원 농장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을 오픈했습니다. 풀무원 농장뿐 아니라 정농의 농부들이 기른 유기농산물을 팔던 한국 최초의 유기농 가게였는데, 이곳이 바로 지금의 풀무원 기업의 모체입니다. 그리고 1984년 혜영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고교동창 남승우를 설득해 풀무원 사업을 함께하게 됩니다. 당시 앞이 불투명했던 사업이 승우의 안정적인 경영 능력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고, 평소 정치에 뜻이 있었던 혜영은 1987년 풀무원을 떠나 정계에 진출합니다. 이후 풀무원의 경영은 승우가 맡게 되었으며 경선의 이웃사랑, 생명 존중 정신을 기업 경영 전반에 적용하여 독보적인 바른 먹거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은 쌀과 채소는 국산 유기농으로, 잡곡은 국산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도 함께 판매했습니다. 곰탕 한 그릇에 1,200원 하던 당시 두부는 한 모에 100원, 2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비록 가격은 저렴했지만 밭의 고기라고 불리는 대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식품이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가격까지 착해 많은 이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콩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유독성 방부제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마저도 비지를 섞어 만든 품질 낮은 두부가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부 응고제로 공업용 황산칼슘을 사용한 사건도 일어나면서 두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은 식탁에 매일 오르는 두부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풀무원 바른 먹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풀무원은 비지가 전혀 섞이지 않는 100% 콩과 화학 응고제가 아닌 안정성이 높은 응고제를 사용하여 두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진 두부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치되어 있던 판 두부를 잘라서 신문지로 싸거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했는데, 그러다 보니 비위생적이고 두부가 금방 상해버리기도 했던 겁니다. 풀무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부 포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81년 두부를 한 모씩 잘라서 생수가 담긴 비닐 포장에 담은 국내 최초의 포장 두부가 출시됩니다. 생수 위에 두부가 둥둥 떠서 흔들거리는 모습이 꼭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우주선 두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두부를 포장한 덕분에 위생적인 부분과 금방 상해버리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장의 내구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부와 함께 담긴 물 때문에 부피도 커지고 무거웠으며 무엇보다 운반 도중 비닐이 터지는 경우가 생겼던 겁니다. 풀무원은 더 나은 포장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1987년 두부 한 모가 쏙 들어가는 네모난 플라스틱 용기를 개발하여 플라스틱 포장 두부를 출시했습니다. 덕분에 비닐 포장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전 국민의 식탁에 두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포장과 유통의 혁신으로 풀무원 두부는 고객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두부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풀무원은 두부를 가지고 세계로 뻗어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91년 풀무원은 미국 현지 법인 풀무원 USA를 설립하는 것으로 풀무원 두부 세계 진출에 첫 발을 내디디며 해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두부의 품질을 더욱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를 출시했습니다. 게다가 고객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는 농산물의 원산지 종자, 질병 유무, 수확 시기 등을 공개하는 생산 이력지를 도입했으며 2006년에는 원재료뿐 아니라 식품 첨가물,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완전 표시제를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두부의 품질을 높이고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와중에도 2010년 세계 최대 중국 두부 시장에 진출하는 등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1년 11월 처음 미국에 진출한 지 20년 만에 풀무원 두부가 미국 내 내추럴 마켓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2014년에는 일본 아사히 식품공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회사는 당시 일본 4위 두부 기업이었으며 80년대부터 풀무원이 두부 제조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두부에 대해 열심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스승회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2016년에는 미국 두부 1위 나소야를 인수하며 더욱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2019년 기준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75%를 기록하기에 이르며 두부 수요가 가장 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대 빅마켓을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부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는 비건 트렌드와 함께 식물성 단백질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몸에도 좋고 탄소 발생이 적어 지구 건강에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 두부의 판매량도 급증했는데 미국 내 생산량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2020년 한 해에만 1000만 모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풀무원의 두부는 새로운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두부면, 두부 요리 키트, 순두부 치즈 그라탕 등 요리와 간식, 한 끼 식사가 되는 새로운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아스란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며 사는 의식 있는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풀무원은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아스 기업을 미션으로 내세우며 영양 균형은 물론 동물 복지와 식물성 먹거리를 지향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사람은 물론 지구 환경까지 건강하게 하는 식생활을 제안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끈끈한 실이 생겨나는 신기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나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흔히 등장할 만큼 일본의 대표적인 토속 음식이기도 한 나또. 그런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나또를 개발한 우리나라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풀무원입니다. 예전에 업로드된 브랜드 백과사전 풀무원 두부편을 통해 풀무원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풀무원 나또편으로 준비를 했는데 무려 2300년 전부터 시작된 나또의 역사부터 풀무원 나또 이야기까지 나또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브랜드 백과사전 풀무원 나또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나또가 언제쯤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기원전 300년경
이 시기는 일본의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에서 야요이 시대로 넘어가던 때로 당시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땅을 파낸 뒤 볏집을 깔고 위로는 갈대나 흙으로 지붕을 만든 움집 형태였습니다. 이 무렵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대두 농사와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쌀과 콩은 모두 단단했기 때문에 끓여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삶은 콩을 바닥에 쏟는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볏집에서 서식하는 바실러스균, 흔히 낫또균이라고도 하는 균이 삶은 콩과 만나 자연 발효가 되었고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낫또를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원은 10세기 무렵 헤이안 시대 후기의 무장 미나모토노 요시이에, 보통 하치만타로 요시이에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치만타로는 지금의 동북지방에 해당하는 오슈를 평정하기 위해 교토에서부터 원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대두는 말의 사료로서 전쟁의 필수품이었는데 보통 콩을 끓인 뒤 말려서 볏집으로 만든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슈에서의 전쟁이 길어진 탓에 하치만타로는 대두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농민들로부터 급하게 대두를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서두르다 보니 삶은 콩을 제대로 식히지 않은 채 바구니에 담아 하치만타로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건조된 상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겠지만 뜨거운 채로 젖어있던 삶은 콩은 볏집으로 된 바구니에 있던 낫토균과 만나 발효되어 냄새도 나고 실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먹어본 하치만타로는 생각보다 맛이 있어서 병사들의 식량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 확실한 정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낫또는 1603년부터 1868년 사이인 에도 시대에 와서야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간장이 싸게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도 시대부터 쌀밥, 낫또, 된장국이 전형적인 일본의 아침 식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1894년 메이지 시대 농학 박사였던 야베 키쿠지라는 인물이 최초로 낫또를 미생물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렇게 1918년 농학 박사 한자와 준이 낫또균의 순수 배양을 성공시킴으로써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낫또의 제조 방법을 확립하여 일본 본토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낫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끈적끈적한 실입니다. 도대체 이 실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나오는 것일까? 낫또 안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나토키나제는 원래 콩에는 없는 성분이지만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낫또균이 만들어내는 효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나토키나제의 질과 양에 따라 낫또의 품질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휘저었을 때 실처럼 늘어지는 성질이 강하고 가능한 길고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낫또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낫또를 많이 저을수록 나토키나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을 많이 만들어서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낫또를 젓는 것과 영양성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장과 소스를 골고루 섞어 먹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맛과 식감을 얻기 위해서 많이 저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미식가이자 요리사인 기타오지 로산지는 궁극의 맛있는 낫또를 먹으려면 간장을 한 방울씩 넣으면서 424번 저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인들의 낫또를 섞는 평균 횟수는 20회에서 40회 정도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낫또는 우리나라에선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콩을 주재료로 하는 두부 사업으로 크게 성장한 풀무원이 비인기 식품이던 낫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낫또가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냄새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언젠간 크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낫또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 연구하던 풀무원은 빙온 숙성 제법이라는 제조 방식으로 낫또를 생산하였습니다. 빙온 숙성은 물이 얼기 시작하는 0도씨와 동식물의 세포 사이에서의 반응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물은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하지만 동식물은 세포 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각기 다릅니다. 0도씨와 식품이 얼기 시작하는 빙결점까지의 온도 영역을 빙온이라고 부릅니다. 빙온 숙성 기술로 냄새는 적고 맛은 깔끔한 낫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2005년 빙온 숙성 기술을 적용하여 최대한 쿰쿰함을 줄인 풀무원 낫또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특유의 냄새와 질감을 가진 낫또를 외면했습니다. 풀무원은 낫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산을 이어갔지만 2008년까지 4년간 낫또의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9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점차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낫또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낫또가 건강식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 풀무원 낫또의 매출은 2008년에 비해 16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낫또가 인기를 끌게 되자 국내 대형 식품업체 여러 곳이 낫또 생산에 뛰어들면서 낫또 시장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풀무원은 낫또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한편 유자 낫또와 흑초 콜라겐 낫또 등 낫또에 뿌리는 소스의 향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거부감을 줄이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 이르러 100억 원이던 풀무원의 매출은 2020년에 이르러 290억 원으로 크게 급증했습니다. 2020년 풀무원은 온도 편차가 저감된 발효실 설계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낫또가 발효식품인 만큼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존 발효실은 위치에 따라 6에서 7도씨까지 온도 편차가 발생했는데 특허 기술을 적용한 CAS 발효실에는 기류를 사각지대까지 보내는 벽 간섭 장치와 출입문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온도 편차를 1도씨 이내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 검사 기준에 따라 1등급 기준을 받은 국산 콩을 사용하여 맛을 한층 끌어올린 풀무원 낫또는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국산콩 생낫또, 톡 쏘는 맛의 와사비 생낫또, 검정약콩으로 만든 검은콩 생낫또, 건강한 고소함을 더한 검정약콩 참깨맛 낫또, 아이들을 위한 꼬마 낫또, 부드럽고 순한 순생 낫또, 홍국이 들어간 홍국 낫또를 선보이며 국내 낫또 시장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풀무원 낫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